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역 학생을 따로 뽑는 지역 인재 전형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대학들이 지원 기회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이번에는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유독 많았던 경찰의 범법 행위를 되돌아봅니다. 너무 쉽다는 지적을 받아온 운전면허 시험이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앞서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시험장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추위가 다시 찾아와 늦은 오후부터 약하게 시작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찰관들의 범법 행위가 유독 많았는데요. 새해에는 좀 달라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39살 박모 경사는 3년 전 담당 사건의 피해자였던 중국인 유학생 22살 A씨를 만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내연 관계를 맺었고 A씨는 지난해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A씨가 아이를 호적에 올려달라고 하자 박 경사는 A씨를 수차례 때리고 협박했으며 자신의 아이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사기 사건으로 수배된 내연녀를 도왔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는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수사하고 만약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도 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가 유독 많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여대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성범죄부터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낸 음주운전도 여러 건입니다. 완산경찰서는 사고가 이어지자 자정대회까지 열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덕진경찰서 소속 행정관은 계약업체 사장에게 술값 대납을 요구해 파문이 일었고 완산서 모 경위는 조사 대상자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요구해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전북경찰의 2016년 법 집행기관으로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용진읍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완주군 용진읍 사무소 소속 공무원 55살 전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올해 초 용진읍에서 발주한 조경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고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쉬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운전면허 시험이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어려워진 시험에 앞서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면허 시험장과 학원 모두 연일 북새통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운전면허 시험장엔 이른 아침부터 응시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접수 당일 진행되는 필기시험엔 평소보다 배가 많은 응시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강생들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 다음 달까지 예약이 밀린 상태입니다. 시험이 어려워진단 말에 미리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소문으로 바뀌면 더 어렵다고 해서 바뀌기 전에 따자 해서 먼저 5년 전인 2011년 수강생 편의를 위해 간소화됐던 운전면허 시험이 오늘부터 다시 까다로워집니다. 장내 기능시험에 직각주차 경사로 등이 추가되고 교육시간도 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필기시험에 보복, 난폭운전 조항이 추가되고 도로주행에선 감점폭이 늘어 합격 기준이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시험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반응입니다. 4시간은 꼭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 배우지도 못하고 도로에 나오다 보면 도로에서도 위험한 일이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운전면허 시험이 난이도 강화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고국을 떠나 도내 산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이룬 뒤 돌아간 이들도 있지만
다치거나 돈을 받지 못한 채 남아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연말 나눔 기획, 고단한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강동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온전치 못한 짧은 두 손가락은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프라바티 씨의 어긋나버린 꿈을 말해줍니다. 4년 전 한국 땅을 밟은 그는 지난 8월 인쇄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하지만 홀로 부모님과 어린아이를 부양하는 아내 걱정에 차마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산재 처리는 됐지만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Tahu hatarak bisa hambeno ne at tualone hinda inne be 30대 다른 이주 노동자 역시 삶이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오가는데 적잖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치료비는커녕 최근 임금마저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도 이주 노동자라는 편견으로 온갖 차별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하다 보니 마음은 더욱 착잡합니다. 뭐 잘못된 보면 니네 나라 보내려고 그래서 욕는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 생각 많이 했네요.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의 관리 감독이 좀 절실하고요. 사업주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우를 개선해주고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묵묵히 해내며 산업의 기반을 떠받쳐온 이들이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우는 한겨울 추위만큼이나 차갑기만 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대학 수시 모집 의학 계열에서 지역 학생을 따로 뽑는 지역 인재 전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학들이 지원 기회를 더 늘릴 것이란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예과와 치의예과 그리고 한의예과에서 수시 모집을 통해 52명의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한 원광대학교. 올해는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무려 54%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14명을 모집한 한의외과에서 도내 출신 합격자는 3명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지역 선발 인원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한 등급 낮춘 뒤 지원자도 늘고 미충원도 해소하게 된 겁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서 지원자가 많이 늘고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합격자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내신 성적에서 불리한 학생들을 위해 선발 방식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10명을 뽑는 치의예과 수시 모집에서 지난해 3명밖에 충원하지 못했던 전북대학시, 올해는 의예과와 치의예과 49명 전원을 선발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역 인재 전형 기회가 15명 더 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그 간호대와 수의대에서도 지역인재 특별 전형을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는 지역 인재 전형이 제궤도에 오르면서 도내 학생들의 기회의 폭도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독감 환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 도내에서 방학을 앞당긴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학 일정을 조정하라는 교육부 안내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가운데 도내에서 방학을 앞당긴 학교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학교의 독감 환자는 2주 전 1,654명에서 지난주에는 2,100명으로 늘었고 이번 주 들어 사흘 동안 9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한 농가에서 질병이 재발하고 주변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살처분과 보상에 세금을 낭비하느니 아예 겨울 입식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기업입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 고부면의 한 오리 농가. 텅 빈 사육동에 농장주가 연신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보름 전 근처 농가에서 AI가 재발하는 바람에 반경 3km 이내 농가 10여 군데가 모조리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4번이나 재발한 AI로 겨울이면 농사를 접어야 할 판입니다. 재작년 그 전해서 3년 예. 연속해서 예. 그 방역 때 예. 거기에 속해가지고 근처 하천에 해마다 철새가 찾아오고 시설도 비닐하우스 수준이어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쥐나 참새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생활비 정도만 보조해주면 겨울 한철 오리 농사를 접어도 좋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100만 원 정도 생계 지원비만 좀 주고 겨울에 아예 안 넣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득일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는 세금이 덜 들어가는데 그게 훨씬. 정부 역시 힘들여 살처분과 차단 방역을 하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지급하는 것보다 생활비 수준의 휴업 보상을 하는 것이 낫다며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닭과 오리를 생산해 시장에 내놓아야 돈이 되는 대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환영 안 할 겁니다. 일단 내가 팔아먹을 제품이 없기 때문에 언제 소비가 늘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양을 비축을 하고 또 프레시 제품을 파는 게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현재 국내 가금 농장의 90% 이상은 대기업이 위탁한 병아리를 키워주고 마리당 몇백 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 오리는 연간 6번, 닭은 연간 8번 정도 병아리를 보내는데 살처분돼도 회사의 재산인 병아리와 사료 대금은 고스란히 보상받을 수 있어 무리한 겨울철 입식이 반복됩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열화 업체 등과 협의를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을 제한하고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겨울만 되면 온 국토가 살처분장으로 변하는 비극을 최소화하고 세금 낭비와 사회 혼란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읍과 김제에서 AI 추가 의심축이 발생하면서 도내 가금류 살처분이 12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AI로 인한 도내 살처분은 59개 농가 120만 9천여 마리에 달해 지난해 74만 9천여 마리를 넘어섰으며 지난주 60만 마리의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AI로 인한 도내 최대 피해와 살처분은 지난 2014년 264만여 마리였습니다. 농진청이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어제 구내식당에서 600인분의 삼계탕을 준비해 닭고기 시식회를 개최하고 이번 주 중으로 소속기관 4곳에도 1,500명 분량의 삼계탕을 제공합니다. 농진청은 바이러스는 75도 온도에서 5분간 끓이면 소멸된다며 소비를 촉구했습니다. 정읍시가 안전통합관제센터를 가동해 범죄 예방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장수군은 대곡 관광지 조성 사업을 완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안전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600여 대의 CCTV를 갖추고 어린이 보호와 방범, 교통통제, 재난 감시 등을 24시간 영상 정보를 토대로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범죄 사건 해결 및 예방 효과가 크며 재난재해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수군이 논계 생가지 일대의 대곡 관광지 조성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국비 등 85억여 원을 들여 완공한 대곡 관광지는 한옥 체험관과 힐링 산책길, 도깨비 전시관 등의 시설을 갖추어 지역 관광 활성화 자원으로 본격 운영됩니다. 농계 생가지와 장안산 국립공원을 연계하여 한옥 숙박 관광객을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수탈의 현장인 양곡창고를 문화 공간으로 개조한 완주 삼례 문화예술촌이 지역 문화 대표 브랜드 대상을 차지해 국민들의 자긍심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군산 근대역사 박물관의 관람객이 올해 처음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1년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에 개관한 박물관은 5년 만인 올해 처음 지역 문화시설로는 드물게 500만 명을 넘어섰고 기념품 증정 등 자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기획전 그리고 문화 공연 등을 통해서 더 좋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전통 음식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관내 50여 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참여해 동지 팥죽 쏘기와 밑반찬 만들기 등으로 전통 문화 이해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KTX 혁신 역사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안후영 의원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와 완주, 김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혁신 역사를 신설하거나 김제역을 이전 건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정한 역간거리와 건설 비용을 들어 신중한 논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혁신도시 인근의 악취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악취 발생일이 지난 3월에는 6일이었지만 10월에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는 등 모니터링 결과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다만 악취 감소의 원인이 계절적 요인인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간담회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측이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정운천 의원도 당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오전 김무성 의원 등 비주류 30여 명과 회의를 마친 뒤 보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탈당과 분당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27일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의 동반 탈당도 이어질 전망이며 도당은 해체 수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8년 만에 완공된 새만금 송전선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한전 전북건설지사는 어제 오후 4시부터 군산 인피면 변전소에서 미성동 새만금 변선소까지 30.6km 구간에 345kV의 전력이 공급돼 새만금 산단 전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새만금 송전탑 반대 주민 대책위는 송전탑 공사는 불법이라며 원상 복구를 위해 법적 투쟁과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고창군 부안면 검곡마을 15만 원, 대동마을 28만 원, 고창군 이현주 세무회계사무소 10만 원, 김제시 광활면 용지마을 15만 7천 원, 화신마을 17만 2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회령마을 31만 원, 부안군 하서면 마전마을 주민일동 24만 원, 운암마을 21만 원, 금산마을 18만 원, 신촌마을 22만 5천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문수마을 16만 5천 원, 부안군 변산면 신성마을 39만 원, 마포마을 28만 원, 노을빛마을 18만 원, 완주군 소양면 화신리 화신마을 3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신교리 행단마을 16만 원, 명덕리 명덕마을 30만 원, 대흥리 대흥마을 45만 원, 정읍시 수성동 6통 주민센터 45만 2천 원, 정읍시 김강주님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의 원로 연극 배우들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창작 소극장에서 전북 소극장 연극제 축하 공연 나루터를 선보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이하는 음악회를 선보입니다. 성탄 캐롤을 판소리로 들을 수 있는 공연이 오늘 전주 중부교회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강예빈 양의 미산제 판소리 흥보가 완창 발표회가 오늘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무장 독립단체 의열단을 모티브로 한 영화 밀정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늘 덕진공원에서 청사초롱트리 점등식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사흘 동안 진행합니다. 제1회 남원 관광기념품 경진대회와
크리스마스 장터가 오늘 남원시청 강당에서 있습니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 초청 특강이 오늘 임실 군립도서관에서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의 올해 마지막 강좌가 오늘 시청에서 이한 가페라 가수의 콘서트형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전북지역 사업평가단은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내년도 전북지역 특화 산업 육성 기술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추위가 다시 찾아와 늦은 오후부터 약하게 시작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내일 새벽 최고 8cm이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0도, 익산 9도 등 8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